이번 시간에는 수개념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으로서 수색의 능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피아제의 이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피아제는 수개념을 이해한 최소한의 능력으로서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보존성 습득, 두 번째는 논리수학적 지식. 이 중 수개념 이해와 관련 있는 순서관계와 위계적 포함관계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피아제가 주장한 수개념 이해를 위한 기초 능력인 수보존성과 순서관계, 포함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수학학습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아제가 주장한 수개념 이해의 기초 능력, 첫 번째 수보존성 습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수보존성 실험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실험을 통해서 수보존성의 의미와 수보존성이 수개념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아제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위에 그림 보시면은 아이 앞에 흰색 바둑돌 7개와 검정색 바둑돌 7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자, 흰색 바둑돌과 검정색 바둑돌의 수가 같니? 라고 물어봐요. 몇 개니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흰색 바둑돌과 검정색 바둑돌의 수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아이는 두 흰색 바둑돌 수와 검정색 바둑돌 수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셌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아이는 개수를 세지 않고 흰색 바둑돌의 수와 검정색 바둑돌을 이처럼 1대응 대응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응 대응시켜 봤더니 두 바둑돌의 수가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질문했더니 1대1 대응을 시킨 후 같다,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자, 이후 피아제는 아이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아래 그림처럼 검정색 바둑돌은 이와 같이 한 대 모으고 흰색 바둑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요. 그래서 아이에게 또 물어봅니다. 흰색 바둑돌과 검정색 바둑돌의 수가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같니? Is it same? 이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흰색 바둑돌이 더 많아요 라고 답합니다. 흰색이 더 많아. 흰색 바둑돌이 더 많아요 라고 답합니다. 어린아이 경우에는요 6세인 경우죠. 6세. 그랬을 때 피아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검정색 바둑돌의 배치죠, 놓인 배치 모양을 달리해보면 이 아이가 흰색 바둑돌이 더 많다고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네, 그래요. 시각적으로 흰색 바둑돌이 더 길죠. 그러니까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데요. 그죠? 그랬을 때 같니라고 물어봤을 때 흰색 바둑돌이 더 많아요 라고 답했다면 이 아이는 보존성 습득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읍니다.
보존성 습득을 한 아이는 어떻게 답할까요? 흰색 바둑돌과 검정색 바둑돌의 수가 같니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래요. 같다고 답해야 돼요. 그렇죠? 바둑돌이 놓인 모양 또는 배치, 위치, 배열이 달라져도 바둑돌의 수는 같다라고 답을 했을 때 그 아이는 보존성을 습득했다고 말합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보존성을 습득하지 못한 아이, 즉 흰색 바둑돌이 더 많다고 답한 아이와 배열이 배치가 달라졌음에도 수는 변하지 않는다, 즉 보존성을 습득한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연 아이들이 어떠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모양이나 배치, 배열이 달라져도 바둑돌의 수는 같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아이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같다라고 말한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즉 머릿속에서 어떤 인지작용이 있었기에 눈으로는, 시각적으로는, 외연적으로는 배열이 달라 보일지라도 수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아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가 눈으로는 이걸 보고 있지만 배열이 달라졌더라도 개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전에 위의 그림 1대1 대응시켰더니 같았었다라는 그 경험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배열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배열은 다를지라도 이 앞에 1대1 대응을 시켰더니 대등한 집합이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즉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지 않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같았던 기억을 떠올려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배열은 달라졌지만 아까 같았으니까 수는 변함이 없어 라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존성을 습득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지적인 메커니즘은 한마디로 가역성입니다. 즉 가역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가 보존성을 습득하는 거죠. 이 예를 다시 살펴보면 가역성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되돌아가, 이전으로 되돌아가, 과거의 경험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아이는 지금 모양이나 배열이 다른 바둑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나 배열이 달라도 흰색 바둑돌과 검정색 바둑돌이 같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경험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되돌아간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고를 가역적 사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버서블 할 수 있어야 한다. 리버서블, 즉 되감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정리하자면 이 보존성은 수 개념 이해를 위한 기초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존성을 습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이는 이전의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되감아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즉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검정색 바둑돌의 수와 흰색 바둑돌의 수가 같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존성을 습득하지 못한 아이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보이는 바둑돌의 배열을 보고 더 긴 쪽이 더 많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즉 가역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가역적으로 사고할 수 없느냐가 곧 보존성 습득의 문턱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역성, 즉 가역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는 보존성을 습득할 수 있고, 가역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아이는 보존성을 습득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수의 보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러한 수의 보존성을 습득하지 않는 아이에게 수세기를 통해서 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 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존성을 습득해야 한다는 거죠.